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한국 제22대 총선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총선의 잠정 투표율은 67%로 3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의 압승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최대 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구조사는 실망스럽지만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조국 대표는 의석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검찰 독재 정권 심판 약속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총선 전국 투표율은 67.4%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 지역 최대 선거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를 미국의 핵심 동맹에 걸맞게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유입된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등에서는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지역 주택 가격과 렌트비가 폭등해 현지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일을 비롯한 아시안을 타겟으로 하는 증오범죄가 일상화되면서 신고나 대응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들랜드 힐스와 405번 프리웨이 그리고 레돈도 비치까지 이어졌던 살인 사건은 가정 불화가 원인으로 모두 다 한 여성이 벌인 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당국이 보잉사가 만드는 여객기 787 드림라이너의 동체 부분들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서 수천 번의 운항 뒤에는 비행 중에 분리될 수 있다는 내부 고발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저스가 미네소타를 6대3으로 꺾고 10승고지에 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는 또 한 번 멀티히트를 기록했지만 팀은 워싱턴에 3대5로 패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골든스테이트와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120대 134로 패했습니다. 이 클리퍼스는 피닉스를 105대 91로 꺾고 플레이오프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4.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는 오늘 한국 총선 특별방송으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부 편성, 3시간 편성으로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8시 현재 한국의 총선 개표 상황을 생생히 전해드리고 모닝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중심으로 오늘 한국 총선 특별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한국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 전국이 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LA 시간으로 오전 9시 지나서 10시 정도 되면 명확한 개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미 당선인들의 축하 메시지, 당선인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투표율 좀 볼까요? 잠정 집계이긴 하지만 오늘 4월 10일 한국의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67%로 투표율이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중 2,966만 2,313명의 투표에 참여해 67%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5일과 6일 한국 시간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거소, 선상, 제외투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0.8%포인트가 높고 1992년 14대 총선 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지난 총선에 이어서 연속으로 투표율이 60%를 넘었다며 이번 총선 지역구 후보 경쟁률이 최저치를 기록해 내 한 표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22대 총선의 높은 투표율은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를 향한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지지층뿐 아니라 무당층의 선거 관심도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정당은 투표일에도 지지층 결집과 무당층 표심 공략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입니다. 70.2%를 기록했습니다. 뒤에 이어서 서울과 전남, 광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62.2%의 투표율을 기록한 제주도였습니다. 이어서 대구 64%, 충남 65%, 경북 65.1% 순이었습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경기가 66.7%, 인천이 65.3%를 기록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 윤곽은 개표율이 8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오전 10시쯤 LA 시간입니다. 모두 오전 10시쯤 되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역구 투표는 정오쯤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는 오후 2시쯤 개표가 종료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개표 과정에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됐기 때문에 최종 개표 완료까지 시간은 예년 총선보다 약 2시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후 비례대표 의석수 산정과 배분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비례대표 의원을 오늘 LA 시간으로 오후 내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투표율은 전국 개표가 완료되면 발표됩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 개표율은 6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이라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지역구 최대 86석, 비례대표 19석까지 해서 모두 105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82석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14석을 합쳐서 모두 196석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SBS의 출구조사 결과로는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가 100석,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97석입니다. MBC의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가 99석, 민주당, 민주연합이 197석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거론된 서울 한강벨트와 부산 경남, 즉 낙동강벨트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각 당 대표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사전 출구조사가 발표가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분위기 사실 좋지 않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구조사 발표를 30분 정도 지켜본 뒤에 당 개표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예측된 가운데 국민의 선택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조국 대표는 의석수에 일이 hil비하지 않겠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검찰 독재 정권 심판 약속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당의 손을 잡아주신 국민들에게는 지역도, 이념도, 세대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 이후에도 이러한 애국 시민의 명령을 받들 것입니다. 검찰 독재 조기 정식,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
두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가운데 모두 1,384만 9,043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60대가 무려 22.69%인 314만 1,73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는 311만 7,556명으로 22.51%, 40대가 216만 7,505명으로 15.65%, 70대 이상이 207만 3,764명으로 14.9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즉 5, 60대가 전체 사전투표자의 45.20%를 차지한 것입니다. 자, 지금 개표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67% 개표율이 넘어섰습니다. YTN 연결해서 개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지역 함께 볼까요? 서울 광진갑입니다. 민주당 이정원 후보가 52.5%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입니다. 광진 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53.1% 득표하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 동대문갑입니다. 이 시각 1위 51.5% 득표를 기록한 민주당 안규백 후보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을입니다. 개표 80% 넘게 이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후보 당선 유력입니다. 서울 중랑갑입니다. 개표 85.3% 진행됐고요. 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중랑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볼까요? 서울 성북갑입니다. 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서울 성북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 당선 유력입니다. 서울 강북갑입니다. 민주당 천준호 후보 1위, 2위는 국민의힘 전상범 후보입니다. 강북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후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 도봉갑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 1위, 2위는 민주당 안기령 후보입니다. 도봉을입니다. 85% 가까이 개표가 완료됐는데요. 민주당 오기영 후보 당선 유력합니다. 노원갑 지역입니다. 민주당 우원식 후보가 59.1%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노원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갑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후보 1위, 그 뒤를 국민의힘 홍인정 후보가 달리고 있네요. 은평을로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 54.7% 득표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갑입니다. 민주당 김동아 후보 1위, 2위는 국민의힘 이영호 후보. 서대문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후보 56.5%의 득표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서울 마포갑입니다. 국민의힘 조정은 후보가 49.1%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포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 54.8% 당선이 유력합니다. 서울 양천갑입니다. 1위는 민주당 황희 후보, 2위는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가 붙고 있습니다. 양천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59.4%로 선두입니다. 이 시각 득표 상황입니다. 서울 강서갑 민주당 강선우 후보가 59.4%로. 자, 지금 총선 개표율 7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1위인 곳이 더불어민주당이 159곳, 국민의힘이 92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누르고 총선 3연승을 질주할 게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했지만 2년 뒤 치러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고 의회 권력을 무난히 사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 개표율 62%였을 경우 62%였을 때 당시 민주당 1위 지역을 기준으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예상 의석수 합계는 총 170석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막판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진보당 등까지 합하면 범야권은 최종 개표 결과 개헌 가능성인 200석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 심판 여론을 분명히 확인한 만큼 기세를 몰아 다음 달 말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대여 파상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신호탄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 국정조사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최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법은 물론 이종섭 전 주 호주 대사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기 위한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도 사실상 무력화되는 만큼 수건으로 여겨왔던 중점 추진 법안들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 주목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총선 전날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범야권 200석 이상이 확보되면 조국혁신당 등이 거론해온 대통령 탄핵과 개헌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총선 참패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보고 수권 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 뒤 치러질 202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초 작업에 일찌감치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민생 실정론을 전방위로 앞세우면서 유능한 대한정당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대승을 이끌면서 당내 친명계 권력 지형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소위 비명횡사로 상징된 공천 파동도, 선거 막판 터진 친명계 후보들의 막말 논란의 후폭풍도 자연스럽게 소멸하면서 친명계들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8월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이사가 새 당 대표로 선출되고 이 대표는 자연스럽게 대권 가도를 밟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권을 물려준 뒤에도 친명계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차기 대권주자 입지를 다시금 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기 당권주자로는 우원식, 정청래 등 친명계 다선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쾌청하겠고 낮 기온 역시 때일은 초여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낮 기온은 목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고 금요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반짝더위의 기세는 꺾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의 낮 기온은 60도 초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한 번의 꽃샘 추위가 찾아오고 여기에 또 한 차례 비 소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2도, 52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88도, 55도, 해안 지역은 71도, 5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6도, 낮 최고 기온은 68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집 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총선 참패에 국민의힘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고 자리를 뜬 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와 후보들은 개표가 50% 넘게 진행된 이후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각 정당이 지역구 선거 개표를 지켜보다가 입장을 내놓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개표 상황실에는 투표 종료 30분 전인 오후 5시 30분경부터 당 상징색인 빨간 점퍼를 입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와 후보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선대위 관계자들과 후보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릴 때부터 참석자 대부분은 무표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1분 전인 오후 5시 59분에 입장에 착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범야권 200석까지 가능하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상황실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첫 줄에 앉은 한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김경률 비대위원, 장동혁 사무총장 등은 모두 입을 꾹 다문 채 무거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구 등 접전지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뒤진다는 결과가 속속 발표되자 일부 인사들의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왔고 뭐야 하는 불만 섞인 혼잣말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 방송이 진행된 지 9분 만에 국민의힘은 TV 소리를 아예 들리지 않게 줄여버리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상황실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와 장동혁 사무총장도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자신의 지역구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오늘 한국 총선 특별 방송으로 오전 6시부터 3부 편성으로 3시간 동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율 70% 넘어간 상황입니다. LA 시간으로 오전 10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개표율이 70.3% 현재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까지 모두 합하면 거대 야당 200석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현재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국민의힘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총선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잠깐 또 다른 뉴스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으로 와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내려진 함구령 해제 요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형사재판 일정을 늦추려고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의 신시아 컨 판사는 함구령 해제 관련 결정 때까지 입막음 돈 의혹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함구령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며 항소법원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온전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보호할 공익이 있다며 트럼프 측 주장을 반박해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이 아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 지역의 최대 선거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으로 전해집니다.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어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법원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역시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이 주법은 1864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이후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들이 제정되면서 사문화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 결정에 맡긴 뒤에 공화당 소속이던 아리조나주 당시 법무장관이 주 법원 판사를 설득해서 1864년도에 낙태금지법 집행에 대한 차단 조처를 해제하게 되면서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싼 법정의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 대법원은 어제 4대2 판결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1864년 법령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1864년도 낙태금지법이 지금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며 14일간의 효력을 유보했고 추가로 4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날 법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나 또 낙태를 돕는 사람은 2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했고 현재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한미일 공조에도 시너지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오늘 정상회담 뒤에 나올 성명 어떤 것들이 발표될지 많이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YTN입니다. 일본 총리로는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가장 먼저 워싱턴 인근 국립묘지에서 무명용사탑에 헌화했습니다. 때맞춰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일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상공회의소를 찾아 AI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에 일본의 참여가 한층 가까워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의 군사 분야 협력이 한미일 공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do believe that there are synergies on a trilateral basis in terms of our technological, industrial, economic capacity as well as our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일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한국과의 조율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supported diplomacy with North Korea as long as it fits into a broader approach that is well coordinated with us, with South Korea. 미일 정상회담 다음 날 개최되는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해상 협력 등을 담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본, 필리핀의 해상 협력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한국 총선 특별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는 한국 총선 특별 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KBS 연결해서 현재 개표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현재 개표율이 70.3%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시간으로 오전 10시 정도가 되면 당선자 윤곽 거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표율 75%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20대 이하에서는 59.3%, 그리고 30대에서 52.8%, 그러니까 20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좀 더 높았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0대와 50대에서 62.5%. 네, 지금 내 나이대 분석을 KBS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격전지 그리고 관심을 끄는 후보자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계양 을의 개표율 현재 85%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3.7%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9%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가 50%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를 약 5%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53.4%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유사명 후보를 10% 이상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광진을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오신환 후보를 약 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중동 성동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윤희숙 후보를 약 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데 여기 개표율이 89%거든요. 표차는 3,500여 표차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 광산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고배를 마신 사람은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후보였습니다. 득표율 14.2%로 좀 처참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앞으로의 이낙연
대표의 이 행보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서울 용산에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마포 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를 10% 이상 표 차이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전북 국회의석 10석을 싹쓸이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열린우리당이 2004년도 제17대 총선에서 전북 의석을 휩쓴 지 20년 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과 또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전북 예산 삭감이 부각되면서 도내 민심이 민주당 후보 모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도 16년 만에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지만 민주당의 파죽지세에 밀려서 추풍낙엽처럼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18대부터 20대 총선에서 무소속 보수정당의 의석을 내주기는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전통의 강자임을 입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선거 과정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2위와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일찌감치 압승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을입니다. 이 최대 격전지인데요. 성남 분당을 선거구 개표율 60%를 지금 조금 넘겼는데 초접전입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르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현재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차가 줄어들면서 지금 0.7%포인트까지 좁혀줬고 두 후보의 득표율 0.93%포인트 차이로 지금 근소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 캠프는 개표 후반부까지 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 분당 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우 후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맞붙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야당 심판론과 선거 막판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설화와 논란 등도 결국은 강력한 정권 심판론 구도를 뒤엎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도부를 교체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워서 새로운 이미지로 정권 심판론 희석에 한때 성공은 한 듯 보였지만 선거를 약 한 달여 앞두고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부임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등의 악재에다가 대파 논란과 의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이 국정의 전면에 드러나는 듯한 구도가 조성돼 오히려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붙이고 말았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여권의 잇따른 실기로 결국 22대 국회는 21대보다 더 강화된 여소야대 지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시 모닝뉴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한국 총선 특별방송으로 뉴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로컬 뉴스 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타주로 이주를 했죠. 비싼 렌트비, 생활비, 주거비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이웃한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는 이렇게 늘어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유입으로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지역 주택가격과 렌트비가 폭등해 현지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약 14만 명의 가주민이 애리조나로 이주했습니다. 같은 기간 약 11만 명의 가주민이 네바다로 이주했습니다. 가주의 주택을 비싼 가격에 처분한 가주민들이 네바다와 애리조나에서 주택을 올 캐시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현지인들이 가주민들에게 밀려 주택시장에서 푸시아웃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진로우에 따르면 네바다의 클라크 카운티의 주택가격은 지난 2016년 이후 50%가 뛰었습니다. 덩달아 아파트 렌트비도 뛰면서 렌트비는 거의 70%가 올라 현재 월 $1,750에 달합니다. 네바다주의 중산층이 폭등한 주택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장만이 어려워지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주택 문제가 표심의 향방을 좌우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주택난으로 인한 주택가격과 렌트비 폭등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바다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 유권자는 주택 문제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표를 던지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팬데믹 초기 총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낮은 금리로 그녀는 여러 채의 집을 살 수 있었고 이 집을 임대부동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보다 주택 가격이나 주거 비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가 가장 절실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단 10,000표 차이로 승리한 애리조나주에서는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주택 가격과 렌트비가 급등했습니다. 늘어나는 가주민의 유입도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홈오너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3%가 주택 가격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레드핀이 자금을 지원하는 같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5%가 주택 가격이 경제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표상으로 아무리 경제가 개선됐다 해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주거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집을 사기 힘들고 렌트비를 충당하기 힘들다면 여전히 경제가 좋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99센트 온리스토어의 전매장이 폐점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LA 카운티 정부가 이 스토어 폐점으로 인한 실직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LA 카운티에 위치한 99센트 스토어에서 근무해온 직원들에 한해 실직 후 재정적으로나 구직 활동에 있어 로컬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제니스 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LA 카운티 전역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99센트 스토어 근로자들이 현재 일자리를 잃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LA 카운티 정부는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실직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직무 교육과 지원으로 실직자들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관련 조례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지난주 99센트 스토어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에 위치한 371개의 모든 지점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경기 부양책으로 코로나 지원금이 대거 풀리면서 99센트 스토어 등 소매업체들은 활황을 누렸으나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인건비 급등으로 마진이 낮은 할인 매장의 수익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팬데믹 이후 한인 등 아시안을 타겟으로 한 증오범죄가 이제 한인들에게는 일상처럼 돼버리면서 증오범죄 신고 등 피해 대응에 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경찰국 LAP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시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건수는 전년인 2022년과 비교해 5.8% 줄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아시안 권익공헌 단체들은 수치와 달리 아시안 증오 피해는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이나 체념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한인들에게 있어 아시안 증오 범죄는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셈이라고 권익공헌 단체들은 풀이했습니다. 한인들이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신고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LA지부에서 한인들의 아시안 증오범죄 관련한 정보와 교육을 담당하는 존김 변호사에 따르면 한인들의 무관심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상황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늦더라도 이런 걸 꼭 리포트를 해 주셔야 왜냐하면 모든 법 같은 게 특히 이제 하원의원이나 그 주의회 이런 걸 집어넣을 때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특히 한인들은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용의자 체포, 피해자 보상 등 한인들을 향한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수준이다 보니 신고를 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식 자체가 저 아시아 계통은 아무리 여기 뭐 3세, 4세라도 뭐 영원히 그 외국인으로 이제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꾸준하게 이제 제3자 개입 훈련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LA 지부 측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한인들 역시 미주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리마인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는 아시안 증오 범죄 피해와 관련돼
한인단체는 물론 정부 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어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고 스티브 강 KYCC 대외협력 디렉터는 강조했습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냥 참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부 한인들이 언어 장벽을 비롯해 증오범죄를 당했을 상황에서 제대로 영어 구사가 되지 않아 언어 장벽으로 인해 증오범죄 신고 접수가 마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제는 한인타운에 계시면 올림픽 스테이션에서도 이제 이중언어 통역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언어적인 장벽의 이런 이슈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이런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운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전화번호 213-365-7400번으로 연락하면 증오범죄 피해와 관련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들랜드 힐스에 거주하는 한 30대 여성이 동거남을 살해한 후에 달리는 차에서 자신의 어린 두 딸도 프리웨이에 내던져 생후 6개월 된 딸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벌인 여성도 역시 가로수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8일 우드랜드 힐스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수사 결과 일가족 살해와 자살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드랜드 힐스에 거주하는 34세의 데니엘 존슨은 지난 8일 새벽 동거남과 다툼 끝에 동거남을 칼로 찔러 살해한 후 어린 두 딸을 자동차에 태워 컬버시티의 405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딸둘을 프리웨이에 내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8일 새벽 4시 30분 40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세풀베다 블루바드와 하워드 휴지 파크웨이 출구 주변 도로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영아의 언니인 9살 난 소녀는 프리웨이 갓길에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존슨 씨는 두 딸을 프리웨이에 내버린 직후 8일 새벽 5시경 레돈도 비치 퍼시픽 하이웨이 선상 빈센트 스트릿 부근에서 포르쉐 카이엔을 타고 시속 100마일로 고속 질주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8일 오전 7시 30분 우드랜드 힐스의 고급 아파트 단지인 몬테시토 아파트에서 남성 한 명이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를 벌인 결과 숨진 남성은 29세의 젤런 체인이로 드러났으며 8일 오전 시간 아파트와 405번 프리웨이 레돈도 비치에서 숨진 채 발견된 3명이 일가족이며 이번 사건은 일가족 살해 자살이라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자, 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한국 총선 현재 개표율 75.7%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참패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한숨과 눈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현재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 권력을 지켰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3연승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권을 탈환할 때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권 심판론에 갑자기 올라선 조국 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께서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라 라면서 지금 돌풍을 일으킨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56석, 국민의힘이 95석 현재 당선이 유력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는 한국 총선 특별 개표 방송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3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집 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